아 새끼 이거 일이 얼마나 없으면 그렇게 AS가 안 생겨. 그럴 수가 있는데 일이 없어서 안 생기는 게 아니고 일을 많이 안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폴라베어 전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대전에서 서울까지 AS를 하러 갑니다.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구분을 좀 지어주면은 서로 간에 분쟁이나 좀 그런 게 덜 할 것 같아 가지고 영상을 찍기로 했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왜 지역 업체에다가 쓰셔야 되는지 그거 또 설명해 드릴게요. 지역 업체에다가 쓰게 되면은 이렇게 AS가 발생했을 때 뭐 서로 부담 없이 가서 AS를 처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먼 데 있다 보니까 AS를 확인하러 한번 가야 되고 준비해서 또 올라가야 되고 두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인테리어 업체, 타 지역의 인테리어 업체에 맡길 때는 그분들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제 그 본인의 지역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AS가 아니에요. AS가 아닌데 이거를 제가 하지 않으면은 찝찝하고 이래가지고 가서 하는 겁니다. 내용은 그래요. 우리 노출 슬라이딩 도어 아시죠? 노출 슬라이딩 도어가 문짝이 크게 되면은 레일 하나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일을 두 개를 이렇게 레벨을 맞춰서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문짝을 크게 2m짜리 문짝도 슬라이딩 도어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시공을 해놨어요. 시공을 해놨는데 처음에 견적을 제가 이제 계약을 할 때 도장 공사를 예를 들어서 제가 한 400만 원인가 이렇게 넣었을 거예요. 300에서 350 뭐 아마 그 정도 넣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보다 견적을 200만 원을 싸게 도장 공사를 해준다는 분이 계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비자 입장은 당연히 그런 거죠. 소비자는 뭐 1, 20만 원도 아니고 도장 공사 하나에서 200만 원의 차이가 난다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한테 이제 상의를 했어요. 도장 공사를 이제 다른 분께 의뢰를 해도 되겠냐. 근데 제가 된다고 했어요. 왜 된다고 했냐면은 당시 제 판단으로는 그랬어요. 저는 원래 공사를 할 때 이 공정 따로 저 공정 따로 이렇게 발주를 못하게 해요. 하려면 다 나한테 하고 안 할 거면은 이제 다른 분한테 맡기셔라. 그 이유가 이 AS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에어컨은 이제 뭐 다른 분이 하고 뭐 다른 시설은 제가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에어컨이 막 여름에 막 더워 죽겠는데 멈췄어요. 그렇게 되면은 소비자분들은 AS 신청을 할 때 저한테 하게 됩니다. 저희가 전기 용량이나 뭐 이런 거에 잘 맞춰서 전기 공사가 잘 됐다 그랬을 때는 사실 저희 문제가 아닌데, 근데 또 에어컨 업체에서 와가지고 이거는 인테리어 문제예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소비자는 중간에서 붕 떠버려요. 이래버리면은 서로 피곤하단 말이에요. AS를 한 곳에다가 맡기기 위해서 제가 다 하는 건데, 다른 공정 같으면은 이렇게 다른 분한테 맡겨도 되겠냐 했을 때 저는 안 된다고 한다. 이 AS 부분 때문에 그 사람도 미루고 나도 미루고 하면은 소비자는 붕 떠버리고 이도저도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안 된다 했을 건데, 페인트는 딱히 저랑 뭐 문제될 게 없어요. 칠이 잘못됐으면은 칠이 잘못된 거랑 저랑은 문제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AS가 페인트랑 묶여서 이런 AS가 발생할 거라는 생각을 못 한 거죠, 제가. 어떤 AS냐, 이제 노출 행거도어 있잖아요. 슬라이딩 행거도어. 그거를 시공을 했는데 문을 2m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일반 하나, 레일 하나 가지고 그 2m의 문짝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레일을 두 개를 붙여요. 이 두 개를 이어서 하는데 레벨을 봐가지고 그러면은 문이 2m짜리도 열리고 닫히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서 생겼냐, 제가 이제 오늘 말고 며칠 전에 현장 답사를 갔다 왔어요. 벌써 갔다 왔는데 문제는 어디서 생겼냐면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페인트 하시는 분이 이제 저희 업체가 아니죠. 이제 직접 맡기신 페인트 업체분이 레일을 다시 다 분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페인트 칠이라도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가봤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레일에 막 페인트 다 묻어있고 막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뭐 그분은 뭐 싸게 맡았으니까 싸게 이렇게 막 그거 가격에 맞춰서 해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일을 했나?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레일 2개 붙여놓은 거 단차가 안 맞아가지고 문을 열고 닫을 때 열리고 닫히고는 하는데 턱턱 소리가 난다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레일이 부드럽게 안 밀리고 이게 턱이 없이 와야 되는데 턱이 생겨버렸으니까 덜컹덜컹 하는 거죠. 그것도 거기가 뭐 소리라도 시끄러워도 되는 데면은 모르겠는데 공부방에 도서실 독서실이라나 그러나 하여튼 그런데 공부하는 데인데 덜컹덜컹거리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아직 소비자한테는 얘기는 안 했어요. 이거에 AS가 왜 생겼는지. 그냥 어차피 내가 가서 해주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얘기는 안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다음에 또 이런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면은 그때는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AS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저도 짜증나요. 인간인데. 근데 왜 비용 한 푼 못 받고 가서 AS를 해주냐. 저야 어차피 AS 이게 뭐가 문제인지 제가 한번 갔다 왔잖아요. 벌써 서울까지. 그때 가서 할 수 있으면 좋았는데 그때 드릴이 없어서 못했어요. 그리고 시간도 너무 늦게 가서 드릴을 어디서 살 형편도 안 됐고, 그리고 복살도 없었고, 하여튼 너무 늦은 시간에 서울을 도착하게 돼서 AS라고 하면은 일단은 저는 전기가 찌릿 와요. 왜냐면은 잠을 못 자요. AS가 뭐 생겼다 전화 받으면은. 그래서 좀 늦은 시간이지만 서울까지 갔다 와서 이제 AS를 확인을 했어요. 이거를 쉽게 AS 처리를 한다고 하면은 제가 서울 지역에 있는 목수라든가 아니면은 누구든가 어디 뭐 카페나 뭐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10만원 드릴 테니까 가서 복살 하나만 받고 와주세요 하면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있죠. 제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처음 본 사람이 일을 하는데 내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 동생이 시간을 빼서 간다 하면은 내가 믿는 동생이니까 나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대충 하고 안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만약에 모르는 사람한테 일을 시켜가지고 그거 복살 하나만 박아주세요. 제가 10만원 드릴게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저 몸도 편하고 돈도 오히려 아끼는 거예요. 제가 안 가는 게. 왜냐면 저는 지금 다른 일을 할 일이 많은데 다른 일을 하면은 그거 이상은 벌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는데 굳이 제가 가는 이유는 그렇게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 가서 그렇게 AS를 했을 때 과연 제대로 될까 걱정도 되고, 그럼 또 잠 못 잘 거 아니에요 저녁에. 그래서 그냥 뱃속 편하게 그냥 제가 가는 거예요. 또 이제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하나 샀어요. 요거 복살. 엄청 간단한 일이에요. 그리고 혹시 몰라가지고 레일이 또 내가 이거는 이제 다음에 AS를 들어와도 안 갈 생각이라서 혹시 몰라서 제가 아까 다이소 제품 요거까지 사왔어요. 레일 서로 붙이는데 이제 금속 접착제래요. 난 다이소가 뭐 처음 써봐야 다이소 제품은 얼마나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요거라도 그 사이 이어지는 부분에 요걸로라도 붙여놔야지 조금 더 마음이 놓여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요거까지 샀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일반인 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셀프로 반셀프로 하겠다. 셀프나 발셀프로 하겠다. 그러면은 인테리어 업체를 끼는 게 아니고 전체 다 각 공정 작업자들한테 다 주셔서 모든 책임을 본인이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이쪽 인테리어 업체 맡기고 이 공정은 뭐 내 삼촌이 아니면은 친구가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그냥 인테리어 업체 다 맡기던가 아니면 그 삼촌이나 친구한테 해달라고 다 맡겨버리던가 이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말로는 짜증난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솔직히 좀 짜증은 나는데 이게 왜 짜증이 나냐, 소비자한테 짜증이 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도장이 다른 사람이 공사를 했을 때 이런 AS가 생길 거라는 상상을 못한 거, 그게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AS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그리고 뭐 이거 광고 아니에요, 홍보 아니에요. 어차피 여러분들 저한테 연락 주고 해도 인테리어 공사 저 여러분들 거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 저는 AS가 계약서상은 1년인가 2년인가 한번 잘 봐야겠는데 한 2년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AS를 계약서상은 그렇지만 평생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신이 있거든요. 제가 이때까지 일하면서 하자가 공사 중에 터진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현장 부패 공사할 때인데 그 현장에서 2천만 원이 까졌어요.
그 2천만 원이 까진 게 또 이제 막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 당시 때는 그거를 자금 회전을 하기 위해 공사를 싸게 물고 하다가 한 2년 하니까 빚이 2억 가까이, 한 1억 몇천까지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내가 좀 더 현장에 관심을 가져야겠다 해서 그때부터 미친 듯이 현장 일을 파고 들어가고 공부하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감리를 할 때,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저 처음 할 때는 그냥 인테리어가 이런 건지 알았어요. 그냥 공사 하나 따가지고 뭐 목수는 목수 불러다 시키고, 전기는 전기 시키고, 페인트는 페인트 시키고, 나는 뭐 이렇게 그냥 일만 나눠주고 돈만 벌면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가장 큰 문제였던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인테리어라는 게 제가 바보였던 거죠. 병신이었던 거죠. 인테리어 업체로서는 디자인 설계도 뭐 꼼꼼히 해야겠지만 시공 감리까지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작업을 직접 하지 않고 전문 협력 업체분들이 작업을 할 텐데 내가 왜 알아야 되냐? 그게 아니죠. 알아야지 일을 시키고, 알아야지 뭐 이 사람들이 일을 했을 때 그 다음 것까지 생각을 해서 이거 아닙니다, 저거 아닙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좀 눈에 안 보이는데 이렇게 설렁설렁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그걸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판단을 하려면은 정확하게 일에 대한 거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자신있게 평생 AS를 해드린다는 말을 하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항상 달라붙어 있어요. 이건 아니에요. 절대 고집을 부려서 이거 안 돼요, 이거 작은 거지만 이거 안 돼요,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한 꼼꼼하게 공사를 해요. AS가 생긴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정말 AS가 생기지 않아요. 새끼 이거 일이 얼마나 없으면 그렇게 AS가 안 생겨, 그럴 수가 있는데, 일이 없어서 안 생기는 게 아니고 일을 많이 안 하는 겁니다. 저 솔직히 말씀해서 유튜브에다가 제 전화번호 하나만 올려놔도 인테리어 문의 수없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왜냐면 지금도 이메일이고 막 카카오톡이고 막 엄청나게 오는데, 저한테 이제 카톡 보내주신 분들 있잖아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답변 이렇게 받으셨죠. 죄송합니다. 저희는 대전업체라서 대전 외에는 공사를 못하고, 그리고 앞으로 3달간 인테리어 예약이 다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뻥을 쳤는데 죄송합니다. 그냥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냥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그냥 저희 인테리어 안 해요, 그냥 뭐 여러분들 거 안 해요, 이렇게 하면 너무 싸가지 없어 보여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기분 상할까봐 그렇게 돌려서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AS 하는 거 영상 보여드릴게요. 오늘의 영상의 핵심 내용은 그거죠. 여러분들 인테리어 업체에 인테리어를 맡기게 되면은 지인이 뭐를 한다, 뭐 전기를 한다, 목수다, 뭐 이런 거 다 상관없이 인테리어 업체에 다 맡기십시오. 그래야지 사후 관리가 좋습니다. 정말 남들이 일한 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진짜 이렇게 일을 하는 거는 많은 페인트 기능공들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간단하게 AS는 끝났고요. 서울 차 이렇게 너무 많이 막히는 데서 어떻게 일들 하시는지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차가 너무 많이 막히는 것 같아요. 오늘 뭐 별 내용은 없어 보이지만 제가 꼭 이거 얘기는 해드리고 싶었어요, 예전부터. 오늘의 뭐 영상의 뭐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인테리어 업체에 맡길 때는 모든 공정 다 맡기자입니다. 셀프나 반셀프를 할 때는 인테리어 업체에 의지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다 모든 상황을 감수를 해야 되고요.
모두가 그 누구도 피해를 안 보는 그런 아름다운 공사판이 되도록 셀프 인테리어 하시는 일반인 분들도 저희가 응원하고요. 정직하게 일하고 있는 우리 인테리어 업체들 다들 존경합니다. 작업자분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힘내십시오. 화이팅!